최상목 부총리는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민주당은 왜 석탈이나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며 탄핵안을 제출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은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서 참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입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대행 탄핵과 최대행 탄핵은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최상목 대행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 막말성 발언은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바심의 발로라고 보이는데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전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200명으로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야당 단독으로 탄핵을 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기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쟁점이 똑같습니다. 내란 동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마은혁재판관 불임명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굳이 실익 없는 정말 직무 정지만을 위한 보복적인 탄핵을 할 이유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론의 역풍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라도 해서 주말간에 마은혁재판관을 어떻게든 임명을 해서 6표를 만들어 보고자 무리수를 던지는 것 외에는 지금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명분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에 국회목 3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을 때 민주당이 왜 즉각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직무 정지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들 빨리 임명해달라고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또한 네네. 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자체가 현재 8건 모두 다 기각이 되면서 판판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명분을 앞세우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적으로 못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별개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한덕수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 좀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실익과 명분 이야기가 당내에서 있었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실익이라 하면 지금 결국 가장 심각한 문제로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심각하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에 판단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네. 곧 있으면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려줬는데도 한 달 동안 이행을 안 한다? 이건 매우 나쁜 악례로 남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방금 뭐 몇 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한덕수 권한쟁이 돌아온다거나 네. 아니면 만약에 인용이 돼가지고 그 할 경우 이주호 장관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실익적인 측면에서 없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원내 지도부는 그래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된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이 탄핵안 발의로 간 건데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한덕수 그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문에서 아마 이 정족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그래서 권한대행 시절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고 국무총리 시절에 대해서만 기각을 한다든가 인용을 한다든가 하고 뭔가 권한대행 시절에서는 정족수 문제 때문에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해버릴 경우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본회의 통과 전에 예. 이 정족수 문제가 어떻게든 뭐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의원식 의장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결문 나온 이후에 당에서 한 번 더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에서 아까 언급해 주신 듯이 의원 정족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헌재가 보고 네. 있는지를 봐야 된다. 봐야 지금 당내에서 있는 이견에 어느 쪽의 목소리가 힘을 실릴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2년여간 좀 짚어보면 야권이 밀어붙여서 헌재가 심리에 들어간 탄핵 소추 사건이 13건입니다. 앞서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만 결과 나온 거 8건. 근데 모두 기각됐어요. 9번째 한덕수 대행 선고 결과도 만약에 기각된다면 이거는 글쎄요, 뭐 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글쎄 저렇게까지 탄핵을 해야 되는가라는 비판은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결정문에는 예. 이와 같은 무도한 민주당의 헌법상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건 탄핵 소추권은 남용이라는 것을 선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뭘 입법 촉구를 해야 되냐 하면은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요건이 지금 입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권한 대행에 대한 그 탄핵 소추는 권한 대행의 그 측에 관한 탄핵 소추로 한다라는 것을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촉구해야라는 그런 내용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지금 이와 같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비롯한 다른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 거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이 저는 예측을 하고 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여다봐 선고문 나온 걸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조기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탄핵을 줄탄핵 이 남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뭐 탄핵 한덕수 탄핵 권한대행에 대한 판결문에 뭐를 주목해서 보려고 하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이 있는지 여부죠. 네. 후폭풍, 역풍 뭘로 표현하든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쟁점화시켜서 의미 없는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 네. 그래서 그 논리가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까지 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말하는 9건에 대해서 기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 5대4의 파면 의견이 있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4명의 재판관의 파면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탄핵 소추된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위법이 존재는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다 아니라는 별개 의견이 다 존재했습니다. 네. 위헌 위법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 검사 3인에 대한 선고 내용에서 보면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소명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회로서는 위헌 위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헌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예.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할 필요성이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후폭풍 우려 때문에 당장의 위헌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